3년선과 4년선을 제외하고 역배열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역배열이 완성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고평가되어 있는, 즉 정배열 구간에서 사서 물리는 거지,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는 물려도 사는 거예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요때 물려도 존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역배열 구간이 완성이 됐을 때는 물려도 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여기서 산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들이 여기서, 큰 돈들이 여기로 모일 때 사는 게 아니고, 큰 돈들이 빠져가면서 공간이 나왔을 때 사는 거예요. 역배열이 완성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죽는다면 님들이 인생 자릴 수도 있습니다. 10월 15일 날에 다음 주부터 대폭락장이 나온다. 그래서 19.1K 부분에서 숏을 타라 라고 얘기 들었고, 목표가는 12K로 불렀지만은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 드렸죠. 12K 그 어느 부분에서 12K라고 외쳤지만은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그 타이밍이 12K까지 나누고 달러가 그만큼 하락했으니까 16K더라도 달러가 하락을 했으니까 20% 13K 부분이고 더 이상 큰 하락이 없겠다. FTX 사태 이후로 그때 다 나왔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역배열이 완성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역배열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가 끝났다. 과거의 15년도 차트를 비교하면서, 그 전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더 딜레이 될 거고, 조금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 전에 어떤 것들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과거에 얘기를 했던 부분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상승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 전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제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제로 코로나. 중국 봉쇄랑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밀이나 그런 것도 밀가루 것도 봉쇄를 해가지고 금리가 올랐잖아요. 지금 제일 빠르게 된 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중국 쪽에서도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지금 그냥 가는 정책으로 갑자기 변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바닥인 이유에 대해서 근거 중 하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오늘만 해도 여기 보시다시피 0.77%가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 15분 봉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미넌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알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큰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한 300불 정도 남았어요. 이 크로스 되기 직전이.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1월 1일쯤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지금 28일이라서 1, 2, 3 거의 4일까지 토탈을 하면 31일에서 1월 1일 사이에 이게 역배열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 역배열이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무섭다라고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1억을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10억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들과 다른, 제가 쟤를 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남들이 다 공포를 느낄 때는 그 공포에 사야 되는 거고, 남들이 한호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진작으로 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런 정배열과 역배열, 정배열이 완성이 된 상황이랑 역배열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요때가 공포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구간이 하락 추세 끝났고, 요게 2015년도랑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역배열이 완성이 됐을 때
맞죠? 그게 제가 1월 1일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늦어도 요때 이후에부터 저점이 안 온다. 하지만 1월 1일 이게 1월 1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저점을 갱신하지만은 여기가 FTX 사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저점은 깨지지 않는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1년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고 지금 현재 5일 전에 샀던 애들보다 현재 5일 전에 이게 5일 전이거든. 5일 전에 샀던 애들보다 밑에 가격이니까 나는 여기를 저점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5일 전에 샀던 애들 가격이 16.8K 부근입니다. 여기 밑에서까지는 공짜구나 생각해서 난 여기서 저점을 덜 갱신 안 할 것 같고 제 마커스 말대로 3일 4일 뒤에 저점이 다 갱신이 되고 역배율이 완성이 되니까 나는 거기에 믿음을 가질래 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최대한 지금 현재 많이 아파트 앱토스라는 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 다른 코인들에 비례해서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고 이거를 무시할 만큼 상승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든 어쨌든 간에 무시하고 상승할 코인은 앱토스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 거래소 탑 거래소에서 한 번에 상승시킬 만한 시켰던 코인은 앱토스 이래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재단에 대해서 그런 큰 자본금이 있고 얘네들은 제가 제 시나리오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든 어쨌든 큰 우리가 반등은 뭐 종고점을 뚫는 그런 반등은 안 나오겠지만 당장은 왜냐면 다음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앱토스는 도미넌스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든 내려가든 이제는 그냥 무지성으로 상승한다. 그게 즉 대장 코인이고 알트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아파트라고 얘기 들었고 업비트의 앱토스 코인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앱토스도 12월 28일 날에 4,000원대의 평단에 꼭 들어가시고 1차 TP는 어떻게 약 수익률을 이렇게 그래서 단기 상승장이 오면 주도적으로 올리는 코인이 알트코인이 있을 거다. 그게 앱토스라 생각한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제가 왜 16K 때 이게 바닥일 거다 지금이 오지 않을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올려들었던 내용에서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최종 TP를 1년선까지 본다고 했죠. 일봉상으로 그 부분이 20.2K 부분이다. 오버슈팅까지 해서 원래 19.6K이지만은 그 영상을 한번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1년선 라인이 저는 일단 1차 TP를 2200불까지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200불 정도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이 1년선 부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재 1년선이 224일선이 2600불입니다. 현재는 2600불이고 오버슈팅까지 해서 2200불 최대 2600불까지 2만불까지 상승을 할 것이고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때가 2주 전 영상입니다. 2주 전 영상에서 12월 23일 영상에서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18.4K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2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형을 얘기 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2파가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2파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뭐 N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엘리엇 파동 1파 이후에 2파가 나오는 방향은 이 중심값을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서 행보를 했을 때 2파가 나오는 경향도 있고 여기서 1파 상승 이후에 이 중심가스 깨지면서 이 장기 이평선에서 부근에서 행보를 하면서 2파 3파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1파 상승 이후에 2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동인데 그 두 가지 이런 형인데 그때 이게 4시간 봉이었거든. 그대로 이 차트에 대해서 이때 상황에서 요게 상황에서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2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1파가 나오고 이 중심가스 1파의 중심가스 깨지면
장기 이평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오를 거다. 그 2파, 3파, 여기 2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그림대로 2파가 나오고 지금 3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그때 20점 EK로 잡았던 이유고,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현재 제가 롯데가 인생 타점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죽는다면 님들이 인생 자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인생 자리라고 할 수 있던 부분이 12월 23일 16.8K 부분에서 줄 수 없는 가격이다.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는 게, 일단은 16K 부분에서 달러가 20%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16.6K 부분에 이 16.6K가 아니다. 모든 이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는 달러 기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달러가 그만큼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6K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는 13K이기 때문에 이미 큰 하락을 했다. 왜냐하면 11월 11일 날부터 달러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요때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고 원달러가 요때 20%를 하락을 했거든요. 이 행보를 할 때도 20%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보만 하고 있어도 20%를 하락을 두드러 맞았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요때 가격이 16K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겠지만은 이 전저점을 깨고 15K를 전저점을 깨고 밑으로 가더라도 이미 15K 이하로 달러가 그만큼 20%가 하락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그 자리 나눌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원달러 가격이 요때 보시면 11월 11일부터 저때가 이제 FTX 사태 요때부터 달러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다. 그리고 제가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이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되는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즉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반대로 정배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달러 하락과 이 차트상으로도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12월 30일에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더 이상 큰 하락이 안 나온다. FTX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나오더라도 그거는 거짓말이다. 찌라시다. 뭐 바이낸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롭혔죠. 자, 2년 금리와 3개월 금리가 역전이 되면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 나면서 기준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는 얘기는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파월이 점도표를 찍어요. 우리가 연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까? 그게 4%라고 연준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4%를 찍습니다. 근데 파월이 그 다음에 4%, 우리가 생각했던 거 4%라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치보다 조금 더 위에서 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이 4%를 지금 현재 금리가 넘었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목표치보다 최종적이고, 그러면 이 기준금리 인상은 크게는 못하더라도 좀 상단에서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고점이 나왔고, 그래서 그 금리 고점에서 역사적으로 고점에서 얼마나 머물렀냐 라고 제가 데이터를 얘기 드렸죠. 최고 짧은 게 2개월이고 최고 긴 게 15개월인데 15개월에서는 중국 그때 상황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2개월이나 5개월 안으로 나온다. 그게 12월 달부터 꺾였거든요, 저게. 그래서 12월 달부터 5개월 아니면 제가 최소 5월 달 안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 인하하기 전에 주가는 항상 선반영으로 오를 거고, 제가 그래서 16K일 때는 오지 않을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 영상에서도 111선을 지지를 해주면 1년선까지 상승을 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도 조금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좀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448일선까지 내려오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448일선까지 상승을 할 거고, 이제 5일선이 60일선을 뚫는 순간
제가 이 엘리엇 파동 1파 상승이 나오기 전에 파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년선이 내려오면서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15년도 차트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15년도 차트랑 비교를 하자면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역배열이 완성이 됐을 때 요때는 저점이었죠. 여기가 역배열이 완성이 될 때가 이미 그때가 저점이다. 그리고 이 저점이 절대적으로 오지 않을 가격이거든요. 오지 않고 448일선과 가까워지죠.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 우사양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처럼. 그래서 저가 16K 때 이 지금 현재 오늘 비트코인이 19K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그림을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448일선이 이 캔들과 가까워지면서 큰 상승이 일어나고 896일선을 뚫고 448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오다가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랑, 그래서 모든 유튜버 분들이 17년도랑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하겠지만은 전 15년도 차트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을 때 15년도 차트에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256이 터지면서 448일선과 2년선과 가까워질수록 큰 상승이 나온다. 그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주우시려면 장기 이평선에서 주우셔도 됩니다. 장기 이평선도 111선이 눌림 왔을 때,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제가 1년선까지 20K까지 일단 단기 최종 목표 20.2K까지 바라보고 있고, 그냥 이런 거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그냥 현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물로 그냥 쭉 들고 가도 됩니다. 지금은 오지 않을 가격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저평가되었다는 얘기가 왜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위에 4년 평균 가격이 여기고 2년 평균 가격이 여기고 1년 평균 가격이 여기고 6개월 평균 가격이 여기입니다. 이제 6개월 평균 가격을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4년 전에 샀던 애들 평단가가 여기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다. 2년 전에 샀던 애들도 가격이 여기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다. 1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을 더 싸게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역배열 구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을 때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주워 놓으면 61선만 안 깨지면 그냥 쭉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다 발라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거를 보고, 엘리엇 파동 448일선 896일선을 뚫는 거를 보고 61선을 뚫리지 않는다면 계속 쭉 홀딩을 하고 61선 깨지면 여기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가 어려워서 문제였지만 지금 매수는 오지 않을 가격이고 기회입니다. 이런 자리는 절대 안 옵니다. 예. 17년도에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왔거든요. 근데 896일선마저 역배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은 오지 않을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드는 겁니다. 요때는 올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 왔었죠. 요때는. 그죠? 근데 지금은 오지 않을 가격이다 라는 얘기가 15년도 차트랑 비슷하는 얘기가 15년도에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가격이 안 왔거든요. 이 가격이 아무리 조정을 오더라도, 여기서도 19년도에 조정을 오더라도 안 왔거든요. 4년 뒤 가격은. 즉 4년 뒤의 가격은 여기 위에서가 아니고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요 위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우라고 했고, 자, 앱토스 같은 경우도 제가 4,000원에 유튜브에도 살짝 힌트를 드렸고, 저희 유로 컨설팅 방에서도 4,000원대가 왔을 때 5,000원 이하부터도 저점이다. 그죠? 자, 1차 TP를, 최종 TP를 8,000원으로 보고 있다. 그 평당 4,000원대로. 제가 앱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앱토스 8,000원. 그죠? 지금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 고점까지는 간다라고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월 9일 날에 비트코인이 17K 할 때
저희 유료 컨설팅 방에서 곧 18K 도달할 거다.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늦어도 다음 주안. 단기 목표가 18.4K, 중단기 목표가 22.3K. 이렇게 해서 실제로 18K가 이틀 만에 왔었고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댓글 상단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릴 때 얘기를 드리는데, 제 일단은 시나리오를 이제 CPI 발표 이외에 변동성은 크게 있겠지만은 CPI 발표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FOMC 회의록 등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지만은 시장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무시하며 올렸다. 이때까지. 그러면서 저번과 동일하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국엔 차트의 파동대로 월가의 의지대로 쭉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배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다 역배열이 완성됐고, 그죠? 그래서 단기 눌림가 18.1K까지 상승을 했어요. 예.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슈팅을 했죠. 예.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1시간 봉을 21선 이격에 타라고 했는데, 1시간 봉에 21선 타라고 했는데 여기서 타지 말고 그래, 아직도 타지 못하신 분들 21선이나 61선 타라고 했죠. 21선 터치 이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오늘 지금 현재 19.1K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유튜버 여러분들 더 하락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벙쪄 있을걸요. 어쨌든 저를 믿고 매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건 저 덕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앱토스만 보라고 했죠. 이 자본금이 있으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의 하락장 때 얘네들을 전 세계 유명 거래소에 한 번에 상장시키는 애들은 없었거든요. 그게 자본금이라 보고 얘네들이 비트코인이 제 브리핑대로 상승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 상승을 하고 매집을 하고 바닥에서 계속 걔네들이 비트코인 상승을 하면서 펌핑을 시킬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거래소에서 동시에 상장시킨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게 갈 것이다. 자, 비트코인이 뭐 오르든 간에 내리든 간에 앱토스가 대장 코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실제로 이게 업비트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은 8,000원이 넘어갔지만은 6,500원대 찍은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를 때 크게 갈 만한 알트코인들도 유튜브에 브리핑을 해드렸다. 그래서 이 대장 코인을 좀 잘 찾았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은 분석을 좀 잘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 더 어렵거든요, 분석이. 근데 알트코인 분석은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대장주를 찾은 거고, 뭐 물론 뭐 이런 정보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타점 잡기는 그죠, 적절하고.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오피라든지 뭐 그런 코인들 이 정고점은 요때 상승이랑 똑같거든요. 그 얘기가 오피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오피라는 코인이 있는데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고 매집을 하고 이 정고점을 가거든요. 살짝 뚫고 이 정고점이 목표 깔 겁니다. 네. 앱토스 같은 경우에 그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오늘 5% 상승을 했습니다. 역배열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는 이제 완성이 된 지가 1월 11일부터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 지금 현재 해외랑은 지금 원화가 더 싸거든요. 원화가 더 쌉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해외 거래소랑 비교를 해보자면 해외 거래소는 지금 111선 뚫었는데 원화 지금 업비트 111선 안 뚫었죠. 업비트도 안 늦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역배열이 1월 11일 날에 완성이 됐거든요. 1월 11일 날에. 근데 해외에서는 12월 달에 10월 중순 말쯤에 역배열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프가 늘어날 것이고 큰 상승이 이제 한국 거래소에도 올 거다. 그 지표가 나왔다. 역배열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주어야 된다. 지금 오늘 내용에서 왜 비트코인이 바닥이었는지, 제가 왜 바닥을 예측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15K 당연하죠. 15K 이상으로 여기서 떨어지면 좋은 자리긴 하죠. 달러가 20%를 하락을 했던가. 근데 이 분석에 대해서
달러의 분석을 대해서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코인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이 달러가 20% 하락했다라는 걸 놓치는 게 많아요. 비트코인만 뭐 지금 얼마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 포커스만 두고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제 구독자 수가 너무 아까워요. 이거를 다 이렇게 크게 수익을, 제가 지금 제 부계정도 6,000달러 타놓고 16.8K에 타놓고 6,000불을 탔는데 지금 제가 3천만원이 됐거든요. 그 계정만 하더라도 800만원 700만원 투자해놓고 2,100만원이 됐어요. 그래 너무 아깝고,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이게 초록 색깔이거든요. 초록 색깔인 경기 침체가 오면 선반영으로 주가는 오릅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죠. 제가 이 얘기도 유튜브를 얘기를 들었고, 그죠? 그리고 2년물과 3개월이 데드크로스가 나면 주가는 여기 보면 바닥이거든요. 바닥. 다 바닥이잖아.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이게 위에가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항상 바닥이었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옛날 과거에서 보면 18년도 19년도 때 금리가 고점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나요? 19년도 때 비트코인 400만원이었죠 금리가 고점일 때. 그죠? 바닥이었습니다. 그 금리 고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대 그 고점에서 얼만큼 있었냐라는 얘기거든.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연준에서 지금 0.25%씩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 고점에서 얼만큼 가냐는 얘기인데 과거에 이랬어요. 짧아봤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거고, 그 전에 제가 제로 코로나 중국 봉쇄부터 먼저 될 거다 했는데 완화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오는 거. 이제 마지막 타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겨울 되기 전에 끝난다고 했죠. 비록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금 그쪽에 유럽 쪽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서 러시아가 불리할지 모르더라도 일단 따뜻한 게 어쨌든 간에 없어질 거거든요. 유럽의 따뜻한 기후가 좀 기상 이후로 지금 따뜻한데 겨울이 혹독할 거예요. 그러면 3월달 5월달이 되거든요. 3월달 5월달. 그러면 이거랑 지금 현재 12월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좀 스탠스를 낮췄죠. 그러면 최대 5개월 6개월 8개월 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기까지 왔을 때 님들이 투자를 하면 늦는 거예요. 투자는 분석입니다. 미리 미래방을 예측을 하고 미리 타고 있어야 바닥에서 죽고 이미 그때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늦단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제가 이때까지 브리핑을 들었을 때 미리 그래서 바닥이 죽어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요때 왔잖아요. 요때가 언제냐? 정배열 구간에서 님들이 탔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은 거고, 이 역배열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질러 박아야 돼요. 여기서 손해를 본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냥 제 유튜브를 걸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랑 내기 한번 할래요? 여기서 지금부터 6개월 안으로 여러분들이, 예? 지금 타서 만약에 6개월 안으로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죠? 제가 손해 해드릴게요. 예, 법적인 책임 다 하세요. 예? 하지만은 6개월 이상으로 지금 가격보다 지금 만약에 타더라도, 그죠? 6개월 이후에, 예? 상승을 하면 그 돈 다 줘주세요. 예, 저 주실 분들만 얘기해주세요. 예,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확실해요. 예. 제가 이 코인 7년 차인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여기서 터졌을 때, 그죠?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남들이 여기서 공포를 느꼈던 시기에 저는 1억을 넣고 여기서 10억을 먹었던 사람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여기를 하락을 받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먹었어요. 현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상승장 때 뭐 단타를 제외하고 스윙 관점으로 모은 게 20억이에요. 그죠? 이 20억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20억을 어떻게 벌었겠어요? 그 노하우를 절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순하게 여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때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했으면 이 공격적으로 제가 말 절대 못해요.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항상 그래. 역배열일 때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역배열일 때 기회라고요. 기회. 역배열일 때 여기 정배열일 때 여기서도 펌핑이 나올 때 사면 안 되고 요때 사면 개 뽕합니다. 뽕아 여러분들. 예? 이게 당장 오르겠지만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매수 자리가 여기 역배열 구간이에요. 역배열 구간. 여러분들이 차트를 켜놓고 역배열 구간을 켜놓고 보세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냐? 주식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오르는 주식은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 둔화는 확실해요. 비트코인을 왜 사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되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만으로 나중에는 안 잡히기 때문에 이거 인플레이션은 다 안 잡혀요. 4%까지 지금 6%인데 6.5%인데 4%까지는 잡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수치가 있어. 왜냐면 이 9.1%에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9.1%를 고점을 찍어요. 고점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쉬워요. 비트코인이 고점이기 때문에 69K였을 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69K를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하기는 쉬워요. 반 정도는. 근데 여기서 반등이 50% 나왔죠. 근데 여기까지 하락을 하면서 얼마나 시간들이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똑같거든요. 한 번에 2% 연준 파월 의장이 원하는 그 기준 인플레이션 2%는 못 와요. 예? 막말로 짜장면 가격이 우리 내 중학교로 따지면 2,500원 4,500원 이랬거든요. 인플레이션 뭐 그 잡는다고 그 금리 인상해가지고 지금 짜장면 가격이 4,500원 옵니까? 안 와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거고 나중에 되면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왔는데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더라도 하면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서민들만.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때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비록 좋은 것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랑 삼성전자 이런 것들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외에는 보지 마세요. 경기 침체 둔화 때문에 안 됩니다. 미국 성장률이 세계 은행에서 발표한 그 성장률인데 미국은 1%예요. 1%. 중국은 항상 5% 이상이었거든요. 중국도 지금 4% 이하예요.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답입니다. 예. 제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기에 지금 현재는 어떠한 그런 거라든지 사야 되는 시기다. 1970년도랑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970년도 80년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와요. 금 가격이 여러분들 11배가 폭등해요. 제가 이거를 그냥 데이터를 보여드리잖아요. 제 내피셜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이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둔화가 되겠지만은 또 상승을 할 거예요. 코인도 비트코인도 다 그렇듯이 다 둔화가 되고 상승이 있다면 완화가 있고 완화가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5월 5일날에 작년 5월 5일날에 얘기 들었죠. 일론 머스크 트위터 상장 폐지 후 재상장 계획. 왜 트위터를 상장 폐지를 하겠습니까? 제 스토리 올린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증시가 하락할 거로 예상하는 일론 머스크. 증시가 좋을 것 같으면 트위터 인수 후에 상폐하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지. 그때 동안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 개발해서 NFT 사업 본격화 준비 후 재상장 계획 예상. 트위터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자신의 도지코인도 영향이 가니까 아예 디커플링을 갈 거란 예상이 앞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암시하고 이제 제 큰 관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1년 전에. 그죠? 이 남들이 제 이평선도 남들이 쓰지 않은 이평선이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거를 방으로 가면 큰 돈 못 법니다. 약간 청개구리 기법으로 가야 됩니다. 청개구리.
제가 이것도 5월 5일 날에 적은 거고 3월 18일 날에 이거 적은 거예요. 예. 3월 18일 날 지금 단계는 투자시장 가열 구간, 고점의 매도 물량 정리 구간이 다 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한호일 때 나와서 빠르면 10월달에 늦으면 11월달 대하락장 21년도에 어땠나요? 21년도에 비트코인 11월달에 하락이 나온댔죠. 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왜? 코로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왜?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는 시기가 어디겠어? 치료제지. 치료제가 11월달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긴축을 하겠지. 양적 완화가 뭐냐? 돈을 풀었다는 얘기고, 양적 긴축이 뭐냐? 풀었던 돈을 해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느 쪽부터 하락을 하겠어? 비안전자산부터 하겠지. 그러면 제일 크게 영향이 가는 게 어디냐?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부터 나갈 거다. 그죠? 그래서 물가지수도 폭등과 둔화, 폭등과 둔화, 폭등과 둔화 연속일 거고. 그죠? 자, 현금을 두고 있는 사람은 가난할 거고, 자산을 두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자산이 실물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이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을 할 거예요. 그냥 경기 침체가 오든 간에 금리를 인상을 하든 간에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고 그냥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다. 어떠한 이유라든지. 그 나가모토 사토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오늘 영상 좀 길게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도 제 첫 영상인데 제가 이 자리를 역별이 완성이 되는 구간에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예?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도 지금 다 타는 거 수익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거를 작년이나 이때를 돈을 못 벌었어요. 6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저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예? 저는 이 자리를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자리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다리면서 지루하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홍보를 한 거예요. 꼭 주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구독자들이 이거를 알아준다면 저는 이 나중에 되면 불장 때는 저는 10만 명, 20만 명 구독자 자신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승자와 패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이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잡힐지 몰라도 이 서비스라든지 이게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임금이라는 거는 한 번에 못 내려요. 임금은 이게 안 잡히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파월이 말하는 2% 그 기준, 그거는 2%까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대까지는 절대 못 잡아. 왜? 2%대는 금리가 안 오르고 금리를 동결 시기랑 지금 금리를 올릴 때 시기랑 그 2%는 그 기준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 파월도 알고 있어. 못 잡는 거는. 파월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막말로 그 짜장면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4,000원인 거를 그 4,000원대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절대 그건 말이 안 되고, 더 오를 수도, 더 고점을 못 찍기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파월이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네요. 그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CBDC 관련돼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이미 걔 위안화를 만들었어요. 위안화 디지털을.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주도하는 장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그래서 1월달부터 그렇게 되고, 중국도 지금 나중에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때 시기 때 저는 지금 중국이 그 시기 때 중국이, 저는 이 비트코인 규제를 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면서, 즉 CBDC를 만들면서 이 코인을 제재한다. 나중에 자기네들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디지털 위안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 시스템이 블록체인인데 거래소를 제재를 한다. 비트코인 채굴을 못하게 한다. 자기네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얘기 들었죠. 주가가 고점일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 때, 그죠? 그럼 주가가 저점이다라는 얘기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때였죠. 제가 5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 5월달에, 그죠? 작년 5월달에 5월달부터 미증시 호재, 그죠?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바이백을 해요. 5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걔네들이 6월달, 5월달이 나스닥으로 보면 요때부터 이제 바이백이 풀려요. 요때부터 5월달부터 여기 구간, 그죠? 요때부터 바이백이 풀려가지고 요때부터 지금 매집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밑에까지 보이시죠? 그죠? 요때 이제 자사주를 살 수 있게끔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집을 했을 거예요. 주봉상 볼까요? 예. 주봉상 1년선 지지 잘해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개미들이 문제가 아니고 돈 많은 세력들, 기관들은 지금 바이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손해일까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여러분들. 개미들요? 아니에요. 개미들 이미 시장 다 떠났어요. 코인 시장이라든지. 거래량이 없어요. 제 주변만 봐도. 이거는 제가 12월 13일 날에 말한 건데, 지금 현재 미래 시나리오 예상 총 정리를 했죠. 2월 8일부터 코인 시장 상승 변곡점 될 것이다. 12월 달에. 작년 이제 12월 달이죠. 그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3월 안으로 엄청 완화될 거. 그럼 완화됐죠, 지금.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따뜻하기 전에 이르면 3월달, 늦어도 5월 안은 종전. 이날 지금 같은 경우는 휴전입니다.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0조 달러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우크라이나에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줄까요? 러시아한테 나중에 되면 땅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 땅을 왜 달라면 러시아 쪽에 자원이 좀 많이 넘치는 시베리아 그쪽에 땅을 달라고 할 거예요. 세상 공짜가 없다는 건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계산 다 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모든 금융시장 다시 폭등한다. 일단 한 개 정리가 됐죠. 15년도 이거 한번 보시고, 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 많이 오른다. 그죠? 달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달러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달러가 오를 때 비트코인이 빠졌잖아요. 달러가 내리면 이 달러로 수익 본 한 차익으로 국내 주식 시장도 물론 반등은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익으로 비트코인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 역별이 완성이 되는 순간 많이 매집을 할 거거든요. 이제 지금 시작이죠. 그죠? 1년선이 깨지고 6개월선이 깨지고 지금 이 448에서 곧 깨질 거거든요. 이제 본격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21년도 3월 18일 날에 미국 부양책 지원금으로 하면서 루나코인을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돈 풀어둔 거를 루나코인 달러로 매수를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해외 거래소는 다 날라갔어요. 돈 빵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엄청 유리해요.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파월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시장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역별이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역사가 말해주는데 당신은 뭐라고 있나요? 자, 금리 인상, 그죠? 이때 나스닥이 큰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매번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좀 길었지만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제 결정을 좌우한 것은 그 두 가지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덜 다닌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로 일단 선택을 내렸으면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의 몫이다. 내가 인간의 노력을 다했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이면 두려움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2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도 3번째 기업 인수에 도전했고, 뼈아픈 공천 탈락을 겪고도 정계 입문의 꿈을 접지 않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자각,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라는 게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셔서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내 노력을 다했다면 큰 후회는 없다. 다만 하늘의 운이 좋지 않아서 이게 실패가 아니고 실현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이지만 아직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 영상을 같이 함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고, 그리고 인생 타점이 올 거다라고 확실해서 제가 작년 3월달부터 유튜브를 했고 3월달부터 기다린 장입니다. 1년 동안 기다렸던 장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 영상을 100%를 신뢰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만의 노력을 만드시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꼭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지만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